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간밤에 이 계엄령을 선포했다가 또 새벽에는 계엄령을 해제하는 그야말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도 어제 밤새 오늘 새벽까지, 새벽이 뭡니까, 아침 7시까지 제가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가 역시 지금도 아직 거의 뜬 눈으로 지금 새고 있습니다. 자, 계엄령이 선포가 되었고 국회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국회 의사당으로 갔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을 비롯해서 18명인가요? 갔죠. 가서 19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는 만장일치로 해제 결의안이 이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 해제를 선언을 합니다. 물론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서 아침에 바로 처리할 것이다, 모이는 대로, 이렇게 대통령은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어쩌다가 이게 대체 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으면 제대로 밀어붙이든가, 애초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말든가, 지금 오히려 정말 우스운 꼴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결과적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국면으로 바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대통령이 좀 어설픈, 내지는 계엄사령부 어떤 작전의 어떤 실패,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이미 이렇게 이제 벌어졌고, 벌어진 상황에서는 지금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안을.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언했는지, 그리고 탄핵 국면으로 지금 몰려있는 이 대통령이 앞으로 무슨 방안을 내놓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 기회가, 이러한 상황이 좋은 기회로 될 수가 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어제 국회 의사당의 민주당과 좌파 세력이 대거 몰려서 윤석열 탄핵 내란죄다 그러면서 구호도 외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여러 방송을 보지만은 국회의사당에 나가 있는 우리 우파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신의 한수 멤버들 나가는 거 있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물론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저도 그렇지는 못했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우리가 참 준비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보수는 그야말로 조용하고 이 좌파들만 나와서 저렇게 윤석열 내란 음모다, 탄핵해야 된다. 더 이제 한심한 것은, 이미 이제 한동훈에 대해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서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만은, 이 한동훈이는 이제는 우리 우파하고는 끝난 겁니다. 이 친구가 법무부 장관 시절 때부터 여론 조성을 해온 것이 이것이 사실이 아닐까. 어제 이재명이를 만나가지고 웃으면서 악수를 하고, 참 어이가 없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의 계엄 선언문, 이 계엄 선언문을 다시 한번 읽고 하나하나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제 위기에 몰려 있지만은 이 상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화문에 우리 애국 세력이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빛의 속도로 재결집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 그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애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었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자유 시민의 어떤 대표자로서 우리가 존중을 하고 존경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이지 윤석열 대통령 그 개인을 지키자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어제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손으로 뽑은 자유 시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우리는 결사 옹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자,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이 심정을 여러분들 느끼시겠습니까? 자, 그 이유가, 피를 토하는 그 이유가 아래에 계속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를 했으며 지난 6월 22일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이래가지고 장관 임명하고 수사 중인 검사 탄핵하고 판사 탄핵하고 이래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무슨 일을 대체. 이게 어떻게 검사 독재가 될 수 있냐고요. 국회 입법 독재지. 이재명 독재지. 얼마나 민주화가 되었으면 대통령이 독재가 아니라 이재명 같은 자가 일개 정당의 대표가 지금 입법 독재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압박하고 국민 민생에 아주 치명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재정을 다 삭감해가지고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자, 계속 보겠습니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도 전혀 유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느 나라에서 대체. 후진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후진국에서도. 저는 이게 87 세력의 마지막 발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럽에서 일어난 68 운동 이후에 전 세계가 특히 유럽에서는 좌파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공산주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68 운동 그 자체를 가지고 유사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유사 공산주의 운동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젠더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히피들 주로 이런 사람들 이러한 어떤 문화적인 요소에 공산주의자들이 침투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종교적 문제가 그런 문제하고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최근에 동독여대 문제도 같이 물려 있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주동자로 지금 동독여대 사태를 일으킨 그 자들도 대부분 성소수자다, 페미들이다. 이렇게 지금 많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니 이게 세계에 유례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이 보십시오.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정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운영할 수가 없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그러니까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예산을 전액을 삭감해 버립니다. 전액을.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입법 독재다, 이재명이 독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과 같은 이런 부류들은 빨리 우리가 그 원래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을. 아쉬운 것은 한 6개월 정도에서 9개월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하면은 이재명은 지금 계속 재판을 받고 있고 얼마든지 감옥에 넣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섣불리 대통령이 생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국가 본질 기능, 그러니까 예산 전액을 삭감해서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술집이나 이런 데서는 마약들이 공공연하게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잡아낼 거예요? 예산이 없는데.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 이 민생 치안도 문제입니다. 요즘에 밤에 다니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특히 딸 가진 부모들은 겁나는 상황입니다. 중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왔는가? 구로동이라든가 저쪽에 서쪽에 그쪽에는 말도 못하죠. 이미 이런 자들은 뭐 무슨 예산으로 잡을 거예요? 무슨 예산으로? 자, 계속 보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대책 예비비 1조 원, 그리고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원,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천억을 삭감했습니다. 이거 국가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다음에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다. 이런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이 재정을 농락한다. 대통령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국정농단입니다. 국정농단.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 법이 촘촘하지 못해서 이 국회의원들의 이런 농락에 대해서 우리가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법안도 앞으로는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돈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같이 토론을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압박용으로 사용을 해본 겁니다. 압박용으로. 자, 이런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런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내란입니다. 내란. 내란을 획책하는 것입니다. 내란죄로 들어가야 될 사람은 바로 저는 이번 계엄령과 관련해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이라고 봅니다. 반국가 행위를 한 것입니다. 특히 한동훈 같은 경우는 여당의 대표 아닙니까? 이미 한동훈에 대해서는 포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이러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 이러한 예산 삭감, 전액 삭감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동훈이가 그동안에 해온 게 뭐가 있느냐? 국힘당 의원들 대체 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그래요. 다들 겁쟁입니다. 다들 겁쟁이. 어제 같은 경우에 국회에 나가든가 해서 결사 반대를 하고 이렇게라도 싸워야 됐던 거 아닙니까? 어제. 아무도 안 나가요. 급박한 상황에서는 아무도 안 나가요. 국회의원들조차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가
광화문에 나온 국회의원이 누굽니까? 제가 기억나는 거는 김진태 정도인 것 같아요. 김진태. 나중에 아주 나중에 조원진이가 들어왔지. 조원진 반응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이고,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그렇습니다.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사실은 한 총련이 장악을 했다고 보면 되고, 이 한 총련은 그 안에 주사파들과 현재 바깥에 원외에 어떤 종북 세력의 숙주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은 계속 말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이 되어야 할 국가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진작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 비록 지금 탄핵이 탄핵이 아니죠. 이 계엄이 지금 미완에 이제 거친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지금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제2, 제3 계엄 가능하다. 국가 전복을 하려는 세력들한테는 언제든지 계엄령을 선포해서 저들을 척결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자,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폐악질을 일삼는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오죽하면 폐악질이라는 단어를 쓰겠냐는 겁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 이 폐악질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심정을 저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심정을. 저도 민주당과 한동훈 패거리들의 한 행동을 보면은 그냥 막 입에서 욕이 나오는데 오죽하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대통령이 취임하고 빨리 이걸 진행해 나갔어야 된다. 이 대통령을 지지해 주는 세력이 광화문에 1,000만, 2,000만입니다. 1,000만, 2,000만. 이번에 이 계엄령 지금 이게 미완의 계엄령이지만 지금 광화문에 지금 속속이 지금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란죄로 지금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는 이런 좌파들의 급발진에 지금 우파 애국 시민들은 자유 시민들은 지금 광화문에 속속 모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도 이에 대해 물러서지 말고 강하게 치고 나가면 더더욱 더 광화문에 우리 자유 시민, 자유 국민들이 모여들 것이다. 이미 지금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개헌 선포로 인해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함이 있겠습니다. 이런 불편함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의 연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회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그렇습니다. 강화문에 있는 그야말로 열렬 애국 투사들을 믿으면 됩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언문입니다. 자, 아직도 지금 강화문에는 애국 시민들이, 자유국민들이 모여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제일 앞장서 있는 분이 지금 신혜식 대표이고, 강화문 광장 전체 투쟁을 리더하는 분은 전가훈 목사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혁명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 물러갈 길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좌파들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서면 안 된다. 이제는 오히려 국민혁명이라는, 자유 대한민국 혁명이라는 이런 기치하에 좌파 척결을 해야 되고, 이 좌파들의 선봉에 서 있는 이재명이라든가 한동훈이라든가 이런 자들을 하루라도 빨리 감옥에 넣어야 된다. 이것은 국민혁명으로밖에 할 수 없다.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저들은 쉽게 정권을 잡는 것이고, 쉽게 연방제 가는 것이고, 쉽게 적화되는 것입니다. 쉽게 중국화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의 힘을 믿을 수도 없고, 이제는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자유국민밖에 없다. 국민혁명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